자, 이번에는 여러분하고 최두석의 성의꽃이라는 작품을 지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작품 같은 경우는 1990년에 나온 작품이에요. 90년 하게 되면은 뭐 80년대, 90년대 뭐 이럴 때 보게 되면은 굉장히 참그 민주화 운동이 한참 일어나던 그러한 시기에 있었던 이러한 작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참 우리 문학 자체, 특히 시문학 자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우리의 이러한 그 역사와 함께 이렇게 흘러온, 어떻게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도 보면은 유례적으로 살펴보기가 힘든 이러한 그 작품의 흐름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어, 뭐 정말 역사적으로 굉장히 힘겨운 시절을 많이 겪어왔었던 이런 민족이다 보니까 그 속에서 하나의 그런 것을 문학화한 것이 우리 문학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이 작품도 그러한 그 연결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옆에 지식 더하기 쪽을 잠깐 한번 좀 먼저 보고 그리고 가도록 할게요. 거기 보시면 6월 항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미 뭐 여러분 국사 시간에 다 배우셨겠지만 그래도 한 번 더 보도록 할게요. 1987년 6월 10일에 박종철 고문 사건, 은폐 조작 규탄 및 그 다음에 민주헌법 쟁취 범국민대회로부터 6월 29일 노태우 민주정의당 대통령 후보의 소위 6.29 특별선언에 이르기까지 전국 각지에서 4.13 호헌조치 철폐, 민주헌법 쟁취 등을 요구했었던 반독재 민주화를 위한 운동으로 6월 민주항쟁, 6월 민주화 운동, 6.10이란 민주항쟁으로 불린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6월 항쟁은 이러한 정치의 민주화와 더불어 사회 전반의 민주화도 촉진시키는 이러한 기회가 되었고, 그 결과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권익을 위해 수많은 사업장의 투쟁을 전개해서 자신의 목적을 관철시켜 나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이러한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영화로도 이미 뭐 나왔었던 이러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특히 여기 중간에 나와 있는 뭐 여러 가지 6월 항쟁에 대한 이야기를 바탕으로 되어져 있는 것들, 참 예전에는 보기 힘들었던 이러한 영화들도 최근 지금 잘 나와져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그런 걸 통해서도 여러분 좀 한번 그때 당시에 이러한 느낌을 한번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 느낌을 좀 알고 있다면 이 작품을 좀 더 접근하는데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때의 시절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쉽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데 우리나라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데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뭐 그런 것들은 이제 한 번 정도 영화를 통해서 알 수 있다든지, 혹은 그때 당시에 이제 뉴스나 그런 것들 하면 요즘 인터넷에서 유튜브에서 잘 발달돼 있으니까 그런 걸 바탕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으니까 접근해 보시는 것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선 이 작품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봤던 거였고요. 그 다음에 주제적인 측면은 힘겨운 이란 현실을 살아가는 서민들의 삶에 대한 연민과 애정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힘겨운 현실을 살아가는 서민들에 대한 이러한 그 연민과 애정. 어찌 보면은 지금 현재 우리도 굉장히 힘겨운 현실을, 그때와는 다른 또 다른 이러한 힘겨운 현실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한 힘겨운 현실 속에 이러한 서민들의 삶에 대한 연민 그리고 애정 이런 게 또 보여진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힘겨운 이러한 현실 속에서 이 즐거움과 행복이라는 건 역시 여러분의 성적과 여러분의 대입 합격에 대한 거겠죠. 네, 방금 전에도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뭐 굉장히 저한테는 굉장히 뿌듯한 친구고요. 그 다음에 좋은 대학교에 그래도 합격을 했다라고 하는 이러한 또 통보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열심히 해줘서 그 친구는 진짜 뭐 시험 전전날까지도 이렇게 수업을 진행했었고 했었는데, 그래도 좋은 이러한 성적으로, 그래서 이번에 적성고사도 이렇게 치러서 적성고사로 좋은 대학교에 또 가게 됐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참으로 기쁜 마음이 또 이렇게 드네요. 그래서 그 힘겨운 이러한 마음 그리고 또 합격의 기운, 그걸 다 여러분한테 드릴 테니까 여러분도 그 기운 받으셔서 좋은 대학교, 좋은 곳으로 좀 여러분들이 잘 되셨으면 하는 방향, 제 마음입니다. 이 마음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이런 결과 이루어지기를 바래요. 자, 지금 이 글 같은 경우 그래서 이러한 그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러한 그 마음을 보여주고 있다. 거기에 또 애정과 이러한 모습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자, 내용을 한 번씩 거의 보셨을 수도 있어요. 자, 이 작품 같은 경우는 문학 해냄에 들어있는 이러한 글이다라고 했는데,
모의고사에서도 이미 출제율이 굉장히 높고 사설 모의고사 쪽에서도 출제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 쪽에서도 이거는 한 2년 내지 3년에서는 계속 반복되면서 좀 나오고 있는 글이니까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한번 좀 살펴봐야 되는 그런 작품입니다. 한번 볼게요. 새벽 시내버스는 차창에 웬 찬란한 치장을 하고 달린다. 엄동 혹한일수록 선연이 피는 성의꽃. 어제 이 버스를 탔던 처녀 총각 아이 어른 미용사 외파는 파출부 실업자의 입김과 숨결이 간밤에 은밀히 만난 피워낸 번뜩이는 기막힌 아름다움. 나는 무슨 전람회에 온 듯 자리를 옮겨다니며 보고 다시 꽃잎하니 하나 섬세하고도 차가운 아름다움에 취한다. 어느 누구의 막막한 한숨이던가 어떤 더운 가슴이 토해낸 정열의 숨결이던가 일 없이 정성스레 입김을 손가락으로 성의꽃 한 입 지우고 이마를 대고 본다. 덜컹거리는 창에 어리는 푸석한 얼굴. 오랫동안 함께 길을 걸었으나 지금은 면회마저 금지된 친구여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더라도 내용면에 있어서 지금 현재 그 시내버스 안에 차가움 속에서 성의꽃을 바라보며 그 성의꽃을 바로 우리 민중, 그러니까 우리 이란 그 서민들의 이란 삶과 연결시키고 있다는 걸 참 딱 봐도 느낄 수 있는 그런 글이고, 뭔가 글 자체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글이 같이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여러분도 받았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한번 그러면 내용적인 측면에 있어서 하나하나 한번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연구부는 없어요. 연구부는 없이 전체 22행으로 이루어진 이러한 글이다 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참 근데 또 연구부는 없이 22행인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두 개로 나뉘어 있는 듯한 이러한 느낌을 받고 있는 글이다 보니까 특이한 이러한 작품인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 그러한 글입니다. 처음에 새벽 시내버스. 네, 시내버스라고 하는 공간 자체는 여러분 바로 누가? 이 서민들의 이러한 교통수단이에요. 시내버스는 서민들의 이러한 교통수단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언제입니까? 네, 새벽입니다. 새벽이라고 하는 시간 자체 같은 경우에는 새벽에 시내버스를 탄다. 네, 학생들도 새벽녘에 시내버스를 타고 학교로 가는 이런 행위도 할 수 있겠지만 요즘은 그래도 많이 이런 학교로 여러분들 갈 수 있는 시간 자체가 좀 많이 뒤로 늦춰졌잖아요. 옛날에 저 같은 경우도 보게 되면 학교에 등교하는 시간 자체가 8시죠. 거의 뭐 7시 반 정도까지는 가야 됐었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가야 된다라고 하면은 학교 선생님들도 그때까지 오시는 거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보면은 거의 8시 되면은 영교시 수업이라는 게 있었던 그때 당시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새벽녘에 시내버스를 참 많이 탔죠. 첫 차를 어떤 친구들은 새벽 첫 차를 타면 1등급한데 라고 해서 1등한데 라면서 이제 그렇게 탔었던 기억도 있었고,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새벽에 버스를 타고 가서 그리고 아침에 그 차가운 교실의 문을 열고 앉아서 그 입김을 흐리면서 책을 봤었던 그때가 저도 떠오르는데, 어쨌든 이러한 시내버스라고 하는 이 자체, 새벽에 탄다는 것 자체는 그 서민들의 이러한 고단함을 뜻한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새벽이라는 것은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고단한 삶을 사는 서민이라는 이런 측면으로 아마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밑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화자가 고단한 서민들의 삶의 아름다움을 깨닫는 공간이다. 왜 아름답냐? 밑에 이런 말 했잖아요. 차창에 웬 찬란한 치장을 하고 달린다. 거기에 보면은 시내버스의 어디 차창이라는 거에 거기에 그것을 찬란한 치장을 하고 달린다. 여기에 말하는 이 찬란한 치장, 이게 뭐인 거예요? 네, 이것이 바로 성의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시적 화자는 시내버스 속에서 뭐하고 있다? 바로 이 성의꽃을 바라보는데 그 성의꽃을 무엇이라 표현했다? 다른 것도 아닌 찬란하다 라고 표현했다는 거죠. 찬란한 것은 부정이 아닌 긍정에 대한 측면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거기서 말한 것처럼 아름다움을 깨닫는 이 자체에서 아름다움을 느끼고 이 아름다움을 깨닫는 것을 이러한 공간이다 라는 측면입니다. 그러면 아름다움을 여기서 느꼈다고 봐야 되고요. 깨닫는다는 건 밑에 내용에서 더 이제 봐야겠죠. 무엇을 깨닫는지.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엄동혹한일수록 자 이렇게 그 선연이 피는 성의꽃이다. 엄동혹한 오른쪽에 추울수록 성의가 더욱 선명하게 생성된다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네, 엄동혹한이라는 것 자체는 뭐 당연히 엄동선안에서 추운 겨울을 말하죠. 혹한이라는 것도 똑같이 추운이라는 그 겨울을 뜻합니다. 언제나 우리 문학에 있어서 계절에 대한 의미를 본다면 계절은 뭐다? 시대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엄동혹한은 우리의 사는 이란 삶이 자 이것은 삶의 힘겨움을 갖다가 당연히 이걸 뜻하는 것이고 시대적인 측면으로 본다면 바로 무엇이다? 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 부정적인 사회 현실, 그죠? 부정적인 사회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이라는 거죠. 이렇게 엄동혹한일수록 선연이라는 것 자체의 뜻을 찾아보니까 요거는 생생하게 자 생생하게라는 이런 뜻을 지닌 말이더라고요. 그래서 선연이 피는 성의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바로 요거 자체는 하나의 이러한 부정적 사회 현실일수록 더욱더 그것을 이겨내고 그죠? 그러니까 요거 자체는 더욱 생생하게 이 부정적 현실 속에서 피워냈다라는 것 자체는 현실의 힘겨움을 어떻게? 현실의 힘겨운 삶을 이겨내야지만 필 수 있는 꽃이 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를 갖다가 견뎌내. 이겨냈다는 측면도 되고 견뎌내. 이러한 꽃이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본다면 어쨌든 하나의 일의 사행까지 왼쪽에 있는 것처럼 새벽 시내버스 차창에 이렇게 피어난 성의꽃을 나타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어제 이 버스를 탔던 처녀총각, 아이, 어른, 미용사, 외파는, 파출로, 실업자 이들은 모두 어떻습니까? 바로 거기에는 미용사부터만 밑줄쳐져 있지만 사실은 처녀총각, 아이, 어른 여기도 다쳐도 될 것 같아요. 바로 이거 자체는 하나의 서민들, 고달픈 삶을 살고 있는 그죠?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서민들의 모습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입김과 숨결이 이렇게 간밤에 은밀히 피워낸 번뜩이는 기막힌 아름다움이다 라고 표현했어요. 여기서 입김과 숨결로 그럼 입김과 숨결은 누구의? 이러한 서민들의 그죠? 서민들의 입김과 숨결이다 라는 측면이에요. 그러면 서민들의 이러한 입김과 숨결이니까 바로 이것은 서민의 삶을 그 속에 반영하고 있다는 거겠죠. 그러한 서민들의 삶으로 간밤에 피워낸 이러한 바로 번뜩이는 아름다움이다. 그 번뜩이는 아름다움. 이게 바로 뭡니까? 이게 바로 네 성의꽃을 뜻하는 거죠. 그죠? 바로 이 번뜩이는 아름다움은 바로 성의꽃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 아름다움이라는 말을 썼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 성의꽃에는 방금 말한 것처럼 서민들의 삶이 들어가 있다라고 했으니까 시적 화자가 바라보는 서민들의 삶은 어떻게? 바로 사랑스럽게, 애정어리게 바라보고 있구나 라고 하는 측면인 거죠. 그래서 서민의 삶에 대한 바로 뭘 볼 수 있다? 시적 화자의 애정어림을 이렇게 바라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측면입니다. 이 자체에서는 자 그러면서 더 본다면은 거기서 그 왼편에 어쨌든 성의꽃을 보면서 서민들의 삶을 이렇게 지금 생각해냈어요. 자 그리고 나서 나는 무슨 전람회 온 듯 자리를 옮겨 다니며 보고 다시 꽃잎 파리 하나 섬세하고도 차가운 아름다움 취한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자리를 옮겨 다닌다고 했어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자리를 옮겨 다니면서 뭐 하고 있습니까? 서민들의 삶을 갖다가 지금 현재 느끼고 있는 거죠. 그죠? 서민들의 삶, 바로 서민들의 숨결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자리를 옮겨 다니면서 듣고 있어요. 그러면서 다시 꽃잎파리 하나, 섬세하고도 차가운 아름다움에 취한다. 자, 차가운 아름다움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여러분, 차갑다라고 하는 것 자체.
네, 하강적 시어입니다. 아름다움, 네, 상승의 시어예요. 그러면 서로 어떻습니까? 다르네요. 그럼 다른데도 어떻게? 함께 어울려 있어요. 차갑다는 건 무엇 때문에? 네, 시련이에요. 고난이고요. 현실에 있어서 시련과 고난의 이러한 삶을 살고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아름답다고요. 왜요? 힘겨운 현실의 삶을 견뎌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은 바로 서민의 이러한 삶을 그 속에 반영했기 때문에 그 힘겨운 삶을 견뎌낸 서민들의 삶을 갖다 반영했기 때문에 어떻다? 이것은 아름답다 표현했죠. 이렇게 본다면 서로 사실은 이루어질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죠? 하지만 이러한 서민들의 삶에 대한 아름다움을 이렇게 단적으로 표현한 하나의 표현이다. 바로 보다 역설법이다. 라고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러한 역설적 의미 자체를 본다면 언제나 서로 의미가 말이 안 돼요. 그죠? 모순된 어법이다 보는 것이고 그 모순된 어법 속에 커다란 의미를 지니고 있으면 우리가 뭐다? 바로 역설법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그걸 한번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서 어느 누구의 막막한 한숨이던가 막막한 한숨 이 막막한 한숨으로써 뭐가 피어내진 거예요? 네, 성의꽃이 피어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이 자체가 성의꽃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서 어떤 더운 가슴이 트이는 정열의 숨결이던가 바로 또 정열의 숨결 역시 어떻습니까? 역시 성의꽃을 표현한 거죠. 그죠? 자, 이렇게 일 없이 정성스레 입김으로 손가락으로 성의꽃 한 입 지우고 이마를 대고 본다. 자, 뭐 한다고요? 이마를 대고 본다 라고 했습니다. 이마를 댄대요. 어디? 손가락으로 정성스럽게 그걸 입김을 흐리고 그 다음에 한 입도 지어보고 이마도 대고 보고 하는 이 행, 이 전체적으로 본다면 얘는 어떻습니까? 성의꽃을 아주 정성스러운 자신의 행위를 통해서 고단한 삶을 살아온 이러한 그 서민들의 삶을 뭐하고 있어요? 느끼는 거예요. 그죠? 그러한 서민들의 삶 속에서 본인이 지금 현재 그들의 세계에 공감을 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마를 대고 본다는 것은 서민들의 이러한 애환의 서민들의라고 할게 미안해요. 서민들애라고 했네요. 서민들의 애환에 공감하는 행위다 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왼편에 서민들의 삶의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성의꽃이 연민과 애정을 느낀다. 자, 바로 공감하는 행위 라고 할 때 이 공감이라는 거에서 뭘 느낀다는 거 바로 이 통해서 연민과 애정을 느끼고 있다 라고 하는 이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리고 나서 덜컹거리는 창에 어리는 부석한 얼굴 오랫동안 함께 길을 걸었으나 지금 면회마저 금지된 친구예요. 자, 거기에 얼굴이 나왔어요. 그것도 푸석한 얼굴. 근데 그 푸석한 얼굴이 갑자기 비춰졌어요. 그죠? 여리고 있어요. 어리는데 그게 누굽니까? 네, 친구의 얼굴입니다. 내 얼굴이 아니라 어리고 있는데 그건 친구의 얼굴이 떠오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어떻습니까? 오랫동안 함께 길을 걸었으나 다시 말하면은 바로 뭐라고요? 거기 있는 것처럼 민주항쟁을 함께 했었던 친구였던 거예요. 그죠? 위에 있는 것처럼 화자와 함께 서민들로 대표되는 시적 화자를 위한 사회적 약자를 위한 길을 걸었지만 구속되어 감옥에 갇힌 친구의 얼굴이다. 그래서 이러한 함께 걸었으나 지금 면회마저 금지된 친구요. 감옥에 있는 친구를 떠올리며 안타까워하고 있다. 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이러한 어떻게 보면은 그나마 이렇게 뭐죠? 서로 면회라도 될 수 있었던 시대 현실에서 그거 면회를 갑자기 금지시켰다는 겁니다. 그 자체는 사회적으로 지금 현재 아주 비인간적인 이러한 현실이라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는 이러한 친구와 지금 현재 단절된 이러한 그 상황에 놓여 있는 자신의 삶일을 어떻게 직설적으로 이것을 표현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거는 시적 화자의 안타까운 심리를 어떻게 직설적으로
표현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은 시적화자의 안타까운 심정. 안타까운 심리 얘기해도 좋고, 뭐 이거 자체는 뭐 사회현실에 대한 울분이라고 표현해 줬고요. 그래서 하나 그것을 직설적으로 마지막 표현한 구절이에요. 그러다 보니 여기서는 마지막에 어떻습니까? 지금 여기 그 20에서 22행, 22행 이 구절에서 지금 이제 극적인 반전이 일어났어요. 그죠? 그 장면의 전환, 장면의 전환을 가져온 이러한 구절이 되겠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되었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현실에서 그 속에서 느끼는 이러한 그 애정어림을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글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서민들의 삶의 안타까움은 성의꽃을 표현했습니다만 감각적이에요. 이 글 자체가 본다면은 여기서는 뭐 굉장히 시각적인 표현도 있겠지만 이만을 된다는 뭐 그런 통해서는 뭐 촉각적인 이미지에 대한 측면도 지닐 수 있겠고, 자 그래서 정렬의 숨결을 통해서는 그건 또 이런 촉각적인 이미지 또 갖다 볼 수 있고요. 자 그러니까 이러한 감각적인 이미지를 통해서 나타낸 그러한 글이었다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옆에 작품 자세히 읽기 한번 그걸 또 통해서 볼까요? 보면은 이 시는 새벽에 시내버스 중심의 배경으로 이렇게 우리 사회의 단면을 형상화한 작품인데, 화자는 어느 추운 날 새벽 시내버스 차창이 내리는 서리는 성의꽃을 보면서 아름다움을 느낍니다. 이는 고단한 삶을 사는 서민들의 애환에 대한 연민으로도 볼 수 있고, 한겨울의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 성의꽃을 피우며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서민들의 삶에 대한 공감과 애정으로도 볼 수 있다는 것. 그렇지만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 속에 철창에 갇힌 친구의 모습을 떠올리는 이 사회의 어두운 현실을 암시하고 있는 그러한 글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255페이지에도 보면은 작품 정리 뭐 그동안 얘기했던 거 비슷한데요. 거기 원리 3번에 보시면 성의꽃은 다양한 서민들의 삶의 아름다움을 상징한다. 성의꽃에 담긴 서민들의 답답하고 안타까운 이러한 사연을 막막한 한숨을 통해서, 그리고 또한 힘들지만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서민들의 의지를 나타내는 것은 하나의 정리의 숨결을 통해서 표현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밑에 보시면 엄동 호카이시로 선연이 피는 성의꽃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지금 이제 하나의 대주적인 이라는 표현인 거죠. 엄동 호카이시로 핀다라고 했으니까 대주적인이라는 것을 통해 성의꽃의 의미를 강조했다. 그래서 차창에서는 성의를 꽃에 비유한 모습도 엿볼 수 있다고요. 자, 섬세하고도 차가운 아름다움이다. 그래서 성의꽃을 갖다가 비유적으로 표현했다는 것이고요. 여기 차갑다는 것은 촉각의 이미지도 지니고 있네요. 그죠? 자, 그래서 서민들의 삶을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화자의 이러한 그 인식이 드러나 있는 부분이다 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걸 바탕으로 한번 여러분들 거기 또 255페이지에 나와 있는 문제, 그 네 문제 좀 풀어주시고요.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